왜 엉터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, 자, 박정희 대통령을 악인으로, 자,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를 하고,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중간중간 좀 나오는데,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뭐, 도둑놈 역할로 지금 나왔죠. 그리고 대역죄인, 국가 내란 수괴, 김재규를 지금 뭐 거의 민주화 투사로 지금 그 영화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영화를 보고 저처럼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 저게 사실인 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영화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영화는 어차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다뤄진 내용이죠.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룬 거는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 제4공화국, 코리안 게이트, 제3공화국,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때 그 사람들, 뭐 여러 이제 드라마, 영화에서 많이 나온 대목입니다. 주 단골 대목입니다. 자, 이런 이제 제가 그래 이제 예전에 20년 전부터 이제 그 봐왔던 그 박정희 대통령 궁정동 안가에서 시해되는 그 장면을 드라마로 표현을 하든 영화로 표현을 하든 전부 다 이제 좌로 치우쳤어요. 진실이 아닙니다. 50%만 맞고 50%는 다 거짓말로 전 날조되었어요. 우리나라가 참 암담합니다. 저런 거 보면. 예. 자, 제가 오늘 이제 본 영화의 대충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줄거리는 뭐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형우 지금 남산의 부장들의 역할은 곽도원이죠. 곽도원이 중앙정보부장 할 때 그 대목은 잘 안 나와요. 그런데 그 대목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. 김영욱이 이제 중앙정보부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 전체 거쳐간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했어요. 그 사람이.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제일 오래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라고 이제 불렸죠. 그리고 이제 그 김영욱 그 중앙정보부장은 좀 성격이 조금 이제 난폭하고 국회의원도 좀 폭행하고 뭐 그런 뭐 그러고 뭐 그랬죠. 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대단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뭐 제가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다,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언론에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이제 퍼뜨리니까 그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보면 자기가 아꼈고 같은 혁명 동지고 같은 자기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저러고 다니니까 당연히 괜찮죠.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김용욱을 이제 뭐 나중에 이거는 뭐가 진실인지 모릅니다. 영화에서는 저 이병헌이 역할했던 저기 누구야? 김재규가 뭐 사주에서 김용욱을 죽였다 이래 나오는데 예전에 본 드라마에서는 뭐 그냥 실종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. 또 어떤 드라마에서 제4공화국인가 저 보면 차지철이 이제 끌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 무릎 꿇려서 뭐 없앴는지 없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. 확실한 그건 없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된 사건이 김영욱 실종 사건입니다. 김영욱 실종 사건. 김영욱이 실종됐다고 이제 보통 많이 하죠. 지금 영화에서는 김재규, 이병헌 역할을 한 김재규가 이제 뭐 외국 사람들 시켜서 그 뭐 어디서 죽이죠. 차로 이제 도망가다가 또 결국은 총에 맞아 죽죠.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김영욱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재규는 저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임을 잘 못 얻었습니다. 차지철하고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경호실장, 중앙정보부장, 박정희 대통령 요 세 명이 거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봐야죠.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은 경호처장이죠. 경호처장이 정치에 개입을 잘 못해요. 못하고 보통 이제 뭐 차관급이라고 하죠. 장관급도 안 되죠. 근데 그 당시에는 경호실장이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. 그리고 중앙정보부장
중앙정보부하고 막강한 권력을 눌렸는데 그래도 이제 경호실은 뭐 대통령 경호가 주 임무고 중앙정보부장의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중앙정보부장은 말 그대로 거의 뭐 그거죠. 뭐 최고 그 이제 그 정보기관이니까 뭐 법관에 뭐 영장 없이도 뭐 데리고 오고 많이 뭐 그래가 체포하고 많이 뭐 그런 게 있죠. 그래 됐는데 저 이제 경호실장 차지철하고 김재규하고 차지철이 이희준 역할이고 김재규 역할이 이병헌이죠. 사이가 안 좋았어요. 안 좋고 계속 차지철이 또 이제 김재규 그 군대 후배였거든. 후배인데 후배가 또 선배한테 함부로 하고 막 영화에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. 이병헌이 그 이준 보고 뭐 박중영 이러면서 하니까 막 둘이 싸우고 몇 살 잡고 싸우는 장면 나오죠. 예. 그렇게 이제 자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를 멀리하니까 한마디로 그 복수심에 불탄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임을 못 얻으니까 그 차지철이한테 자꾸 밀려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명하죠. 그 장면은 궁정동 안가에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 박정희 대통령은 영화에서는 이승민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은 영화에서는 이희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영화에서는 이병헌 그리고 한 명은 비서실장이 김계원인데 영화에서는 김계춘으로 해서 뭐 나오더라고요. 한 사람 있죠. 예, 김계춘 비서실장. 그래 있고 또 그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 심수봉 잘 아시죠? 예,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, 뭐 무궁화,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표 가수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 한 명은 이제 박수 치주면서 그 이제 하는 그 여대생이라고 합니다. 20대 초반 여대생.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다가 김재규가 이제 뭐 그러죠. 이병헌 역할. 뭐 차지철 보고 이런 쓰레기하고 뭐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이러면서 뭐 차지철한테 총을 먼저 쐈죠. 그러니 차지철이 그걸 막다가 팔에 맞았어요. 팔에 맞고 이제 쓰러지니까 그걸 죽이려고 총을 일단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또 한 발 쐈죠. 가슴에 맞죠. 피가 막 툭툭 쏟아져 나오죠. 박정희 대통령이. 그리고 나서 이제 차지철을 이제 죽이려고 총을 쏘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뛰쳐나가서 총조 이러면서 그 이병헌이죠. 김재규 역할 그 찾으러 나갔어요. 그 나가서 이제 자기 부하들은 그 동안에 이제 정보부 직원들은 이제 정보부 요원들은 이제 경호실 차지철 밑에 있던 경호실 요원들을 다 죽이죠. 다 죽이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영화에도 남산의 부장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병헌 김재규 역할 이병헌이 그 자기 부하한테 중정 요원 부하한테 총을 하나 받아서 다시 돌아서 문을 여니까 차지철이 옆에 있던 그 뭐 옷장인가 뭔가 그거 들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차지철도 참 멍청하죠. 그 방어하면 뭐합니까? 그 밑에 그 뚫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재규가 총 갖고 그냥 배를 쏴버리니까 죽잖아요. 사람이 그렇게 당황하면 그런지 몰라도 차지철이 그 당시에 덩치도 크고 뭐 무도가 뭐 7, 8단 되고 뭐 그랬답니다. 그러면 뭐 총이고 뭐고 그냥 힘으로 한번 해가 뭐 하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뭐 총을 맞으니까 정신이 없었겠죠. 그래서 뭐 그래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나서 이 김재규가 그 아주 악랄한 놈인데 이놈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또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. 왼쪽 관자놀이에 그 총을 오른쪽인가? 그 옆에 그 심수봉이 이제 각하 괜찮으세요? 그러니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 유명한 말을 한번 남겼죠. 그런데도 이 김재규 이놈은 박정희 대통령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. 그리고 나와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놨죠. 다 짜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육군 참모총장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짜고 한 겁니다. 다 알고 있었어요. 다 공모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실수한 게 뭐냐면 이 김재규 이놈도 참 경황이 없는데 처음엔 자기는 이제 남산이 그 중앙정보부장 옛날에는 본부였죠. 남산으로 가자고 집으로 그래 놔놓고 그 참모총장이 6번으로 가서 뭐 회의를 하자 이랬어요.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이 그 말을 듣고 6번으로 가서 체포됐죠. 그래가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체포됐죠. 남산으로 갔으면 만약에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.
남산은 어차피 지 텃밭 아닙니까? 자기가 대장인데 거기서 남산 그 부하들 해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셨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6번으로 가는 바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낌새를 알고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죠. 별 두 개. 그래 이제 수사를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체포해가 이게 그 체포를 어떻게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도 그 완전히 수사로 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비서실장 그 같은 현장에 있었던 김계훈 그 영화상으로는 뭐 김계춘이라고 나오는데 김계훈 그 비서실장이 딱 이제 6번에서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 김재규 편이 별로 없어요. 육군 참모총장밖에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또 실토한 거예요. 그 김계훈 그 사람도 공모했어요, 공모. 뭐 적극적으로 공모는 안 했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냥 묵시적으로 뭐 묵인을 했는데 이게 또 대역죄인 아닙니까? 그러면 그 바로 알려가고 체포를 해야죠. 그놈도 나중에 같이 잡히죠. 그래서 이제 그 김계훈이 그놈이 사실대로 불어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다음 수사를 해서 이제 다 제가 그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별두개 보안사령인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. 그 육군 참모총장 정성화를 체포하는데 왜 어려움이 많았냐면 여기 이제 여기 나옵니다. 요 전두환 해고록 1편에 보면 요 나와요. 그 과정을 전두환 대통령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요 표제에다 요 보면 이제 소점을 붙여놨어요. 왜냐하면 자 군대를 갔다 오셨고 또 군대 생리를 잘 아시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별 2개 보안사령관 정승환은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입니다. 말 그대로. 그리고 계엄사령관 역할도 맡았어요.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계엄사령관을 맡아가 이제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았어요. 계엄사령관은 대통령 바로 다음입니다.